슛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뒤에서 호에 비에르가 소리친다. 슛, 슛, 슛. 큰 소리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치 그 소리에 끌린 듯이 오른발을 뻗어 차기를 했다. 그리고 골네트 안으로 공이 들어가며 100호골이 되었다. 토트넘의 중요한 순간을 빛내주는 이런 순간들이 호이 비에르의 경기에서 언제나 빛나곤 했다. 에밀 호에 비에르는 2004년 유로 예선에서 핀란드와의 경기가 종료 직전 인저리 타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팀을 2대 0으로 이끌며 영웅이 되었다. 축구 팬들은 그 빛나는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의 축구 실력에 여전히 감탄한다. 그런데 왜 그는 현재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하고 있을까? 현재 호에 비에르는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선발로 출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AT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거부하며 토트넘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많은 팬들은 호에 비에르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이 리그 4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3승 1무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다고 언급하며 호에 비에르가 팀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국의 어떤 매체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호에 비에르는 토트넘에서 무엇을 보고 이적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영국 몇몇 매체들은 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토트넘을 응원하는 한 팬 계정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과 함께 역사적인 우승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 레이스는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경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토트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구 세계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몇몇 팬들은 넘사벽이라 불리는 맨시티와 아스널의 버금가는 기세를 보이며 토트넘이 우승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경기의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과의 연속 경기가 끝난 후에야 토트넘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이 뜨거운 돌풍을 일으킬 때도 4라운드에 대한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예측이 과한 설레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축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우승 레이스 펼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1위부터 5위까지 팀들의 공간 점유율 비교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독보적인 성적을 자랑하는 맨시티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강력한 압박과 볼 소유권을 통해 경기를 주도합니다. 아스널은 특히 좌우 측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팀 공격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상대 팀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지지만 역습 위주의 전술로 꾸준히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은 중앙 좌측 영역에서 주로 공격을 전개하며 그 특성을 통해 상대 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각 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운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계속해서 토트넘의 활약을 주목하며 다가올 경기에서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 경기장에는 두 팀의 중요한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4라운드에서는 솔로몬이 손흥민 대신 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중앙 좌측에서의 점유율이 71%로 팀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이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공간 점유율이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과 유사하다는 것에 놀랐으며 이 두 팀이 만나면 중요한 중앙 공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상대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주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은 현재 리그에서 3승 2무로 좋은 위치에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 공간을 내주더라도 역습을 통해 상대를 격파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골키퍼가 골킥을 통해 공격을 주도하며 역습할 때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많은 축구 팬들은 웨스트햄이 예전의 토트넘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며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매체 HTC는 토트넘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 세션에 감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상대의 공격을 버텨내며 역습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원정 경기에서 약팀에게 패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혜로운 전술 변화가 토트넘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최전방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빌드업 패턴을 강조하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로써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글루세프스키 역시 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난 시즌과는 달리 백패스와 횡패스가 줄었고 볼을 소유하고 전진하는 경기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는 경기에서 골이말이 터지고 이기며 축구를 더욱 재미있고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변화를 설명할 때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장은 그라운드에서 팀을 지휘하며 감독의 전략을 실제 경기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 상황에서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팀원들의 인정을 받는 능력이 필요하며 실수를 한 선수를 격려하고 팀의 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장의 역할은 팀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팀이 패배할 때 모든 동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팀을 경직시키고 동료들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이 비에르는 손흥민과 함께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로 팀의 패배에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팀원들과의 교류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캡틴이 된 손흥민은 팀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축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주장 임명으로 토트넘은 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경기력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승화되었죠. 이로써 호이 비에르가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절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리더십은 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호이 비에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에서 밀려난 이유에 대한 내부 기자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백패스와 횡패스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 손흥민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구 팬들은 호이 비에르가 이 부분을 노력하고 개선한다면 다시 한번 손흥민과의 호흡을 맞춰 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풋볼 매거진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키면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축구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